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80년대 후반에요, 소위 돈 잘 벌고 바쁜 연예인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유, 저렇게 큰 걸 뭐로 들고 다니나? 집 전화 쓰고 밖에서 정 바쁘면 공중전화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쩌다 집에다 휴대폰 두고 나오면 하루 종일 불안하죠. 일이 손에 안 잡히시죠. 불과 얼마 전 같은데 우리 통신 수준 참 무섭게 발전한 겁니다. 그럼 1970년대 중반은 어땠을까요? 휴대폰은 물론 있지도 않았고요. 기계식 전화 교환기를 계속 쓸 것이냐, 전자식으로 바꿀 것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실무자가 김재익 씨였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일로 김재익 씨가 어느 날 중앙정보부로 불려갑니다. 왜였을까요?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사 받을 게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죠. 아닙니다. 조사라기보다도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서 확인해 보려는 것뿐입니다. 조사는 아닙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업무가 바쁘니까 가능하면 짧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뭡니까? 전화 교환기 말입니다. 전자 교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은 기계식하고 전자식의 차이를 아십니까? 글쎄요, 그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기계식 전화기는 전화번호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니죠. 번호를 누를 때마다 기계가 돌아가니까 통화 연결이 늦습니다. 예. 그러나 전자식은요, 바로바로 연결이 됩니다. 기계식보다 저렴하고 쉽고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우리도 이제 바꿔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자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 전화교환기 생산 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식 생산 공장으로 바꾸면 되죠. 어차피 세상은 전자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언제까지나 느리고 값비싼 기계식을 써야겠습니까? 하지만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 없이 지금 쓰고 있는 공장을 계속 돌리고 싶겠죠. 그럴수록 이문도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군요. 끝으로 하나만 더. 혹시 어느 업체에서 로비를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 아니죠? 오늘 절 부른 이유가 그거였군요. 답변만 해 주십시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제가 해야 할 업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로비가 뭐죠? 그랬더니 뭐래? 몇 마디 더 어물어물 하다가 끝났습니다. 역시 김재익이야. 아무튼 고생했어. 고생했다고. 그런데 장관님, 관련 기업들이 여러 군데에 줄을 대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정보부 건도 그런 배경 아니겠습니까? 현재 교환기에 수명이 남아있는데 새 시설을 도입해 외화를 낭비하고 중복 투자를 하려 한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지.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관계기관도 힘을 보태고 있고요. 김재익이 남도구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지적한 관련 기관은 당시 최신부를 말한다. 최신부 기술자들은 모두 기계식 교환기의 운영 기술에 익숙해져 있었다. 전자식이 들어오면 새 기술을 배워야 하니까 불편한 일이다. 또 일부 관리직에서는 교환기 공급업체와의 오랜 유착으로 얽히고 설켜 있었다. 소위 관산유착이었다. 그러나 전자식 전화로의 전화는 이미 시대의 요청이었다. 1974년 9월 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의 일부. 기계식인 EMD 교환대는 우선 값이 비싸고 부피가 크다. 그래서 큰 건물과 많은 교환 인력이 필요하다. 또 전화 한 대 놓으려면 미국에서는 4달러면 그날로 해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137배나 비싸면서 몇 달이 지나야 전화를 놓아준다.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계식 교환대가 사용되고 확장되는 데는 국내 생산 기업들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최신부 공무원이 전자교환 운운했다가는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농담이 오갈 정도라면 그 사정을 짐작할 만하다. 그래, 나도 그런 소문은 들었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줄도 모르군.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장관님,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방법이 있어? 예. 국내 두 업체의 교환기 투자 감가상각 자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옳거니. 이미 본전을 뽑고도 남았다고 보지만 그래도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 그 근거 자료를 내밀면 기업들도 할 말 없겠구만. 자꾸 아마 투자가 들어가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면 공작이 있어가지고 김재희가 당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김재희가 지금은 정보부지 거기 왔다 갔다 불러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도입되니까 전화 적재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전자공업, 전자산업 일으키는데 하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로선 별 사람들이 직감을 못했지. 제5공화국 경제수석실 얘기를 한다면서 웬 1970년대 전화기 얘기를 하고 있나 싶으실 겁니다. 이 전화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전자식 전화기를 쓰면서부터 정보통신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보급이 늘어서 정보 교환이 빨라졌고 그게 컴퓨터 통신으로 이어진 거죠. 오늘날 정보통신 강국 코리아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중심에 김재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공무원이었는지를 소개하려고 지금 이 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보실까요? 경 박사님, 저 아까 인사드린 김재익입니다. 아, 경제기획원에 계시다는 김 국장님. 예. 미국 벨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통신망 계획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내용이 뭐였습니까? 미국에서는 아날로그 전자 교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식인 기계식 교환기를 계속 설치하는 게 좋은지 어떤지, 운영비와 장비 구입비 등 수요 측정에 대비해서 경제성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요? 그렇군요. 박사님, 잘 됐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저하고 잠시 좀 가시죠. 1975년 10월 하순 어느 날, 김재익은 과학기술처에서 열린 시스템 발전 방안 회의에 참석했다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상현 박사를 만난다. 경상현은 훗날 전기통신연구원장, 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전자통신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그날 김재익이 경박사의 소매자락을 잡고 올라간 곳은 남도구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의 방이었다. 경박사, 우리도 외국 기술을 도입해 교환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경박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기계식을 아날로그 전자 교환기로 교체하는 게 대세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김 국장, 앞으로 경박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경박사,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자문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국장, 전화 생산업체들의 감가상각 비용 산출됐어요? 내일쯤 보고서를 올리려고 했는데 산출은 마쳤습니다. 결론은? 한 업체는 감가상각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업체도 거의 그 수준이고요. 됐어. 그렇게 가깝게 보고하지. 남도구와 김재익의 합작은 거침이 없었다. 물론 기계식을 주장하던 최 신부의 방침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1976년 2월 최 신부 차관이 경질되고 대통령 수석 비서관인 이경식 씨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서 전자식 교환기 사태는 마무리된다. 그리고 시간은 훌쩍 뛰어넘어 1980년. 경제수석이 된 김재익은 또다시 50 최대 업적이라는 통신혁명에 손을 댄다. 1980년 9월 어느 날. 전자반도체라. 그게 그래 돈이 되는 거야, 김수석? 예, 카카. 앞으로는 정보가 돈이 되고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려면 통신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 위암에 좋은가? 가능한 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 선진국으로 먼저 가느냐는 통신 산업 분야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달려있을 정도입니다. 각각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분야입니다. 김수석도 알다시피 내도 이 공고 출신이라고, 응? 그래서 이 기술이나 공업 발전에는 내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 전자통신에 특별히 관심 있는 전문가가 있나? 예, 있습니다. 제게는 경기고등학교 1년 후배고 현재 국보위 상공자원분과위원으로 있는 오명이라는 친구입니다. 육사 출신의 공학 박사입니다. 오명이다. 그렇구만. 응?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각각께서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 안다고? 예, 각각께서 군 시절에 보좌관으로 쓰셨던 홍성원 박사라고 있습니다. 맞다. 내 잘 알지. 그 친구가 이 공학 박사라고. 예, 그렇습니다. 저하고 손발을 맞추면 원만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 김수석이 다 결정해놓고 내한테는 그냥 통보만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좋아요. 일을 해보자는 긴데. 그래, 합시다. 응? 안 그래도 내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군에 있을 때 말이지, 산에 올라가 보면 웬 전화선인이 전시주가 그리 많나. 이 산 저 산 온통 전기줄하고 전시주가 완전 뒤덮였더라고, 이거. 이런 것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건가? 장차로는 그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러고, 지금도 내 책상 좀 보라. 이 전화, 저 전화, 이 책상에 전화기가 수두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것도 좀 간단하게 한 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 물론입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 통신이고 전자고, 이게 제대로 성장하면 돈이 되긴 될 거야. 응? 그렇지, 김주사? 예, 앞으로
10배, 100배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 흔하게 쓰죠. 전화도 불편 없이 씁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70년대 중반부터 무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한 김재익의 공로가 있었던 겁니다.